안녕입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최필구입니다. 네. 네. 와, 예. 이렇게 줌에서 뵀던 분들도 많이 보이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얼마 전에 드림월드 여기 리더님들하고 여행 갔는데, 사진 두 장인데, 왼쪽은, 보시면 오른쪽은 어떤 사진이냐면, 저희 엔드 파트너가 잘 놓은 사진. 보내줬길래 이걸 하고요. 여기 왼쪽의 사진은 이제 제가 자랑하려고 요즘에 조금 식이요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뱃살이 없죠. 그죠. 저 옷이 신혼 때 20년 전에 샀던 20 몇 년 전에 왜냐면 여행 가기 전에 너무 급하게 싸다 보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끄집어내다 보니까 옛날 옷이 있길래 한번 입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입고 갔는데 이제 좀 숨을 안 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 이제 저녁에 저도 이제 맥주 한 잔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배를 만지면서 곧 이렇게 평평해질 거라고, 평면이 될 거고, 빨래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체중이 자꾸 조금씩 빠지는 게. 그래서 나이살이 있으니까 뭐 저도 예전에는 날씬했는데 자꾸 이렇게 나이살이 있다 보니까 제가 50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체중 조절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좀 안 먹어도 좀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배를 만지면 평면이 되니까 곧 평면이 될 거다. 그래서 여름 시즌이 또 다가오니까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도 너무 좋고 그죠. 그리고 특히 좋았던 거는 이제 함께 가시는 분들이 이제 이 다 사업자분들이 같이 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늦은 시간에 이 장소에 오신 여러분들 다 꿈이 있으시죠? 그죠? 뭐 어떤 추가 소득에 대한 꿈도 있을 거고, 뭔가 자산 소득을 만드는 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만의 사업을 하시는 꿈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좋은 집이나 좋은 차 같은 좀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싶은 욕구도 있으시고, 그죠?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휴일날, 곧 또 5월 달에 첫 주가 휴일이 황금 연휴잖아요. 그럴 때 미리미리 뭐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 가는 그런 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기 은퇴의 꿈도 있을 거고, 바이어족이라 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꿈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만났을 때 뭔가 찾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 하고 이제 둘이 벌다가 혼자 보니까 조금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같은 일을 하면서. 근데 수입은 좀 늘어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막 그냥 주말이 없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그만 꿈이 있는 게 뭐냐면 50대에 은퇴를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뭔가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어서 50대는 은퇴를 해야지.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이제 퇴근 후에 뭐 부동산도 알아보고 뭐 어떤 상가를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쯤에 이제 이 아메를 알게 됐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위치가 어떤가 이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꿈에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고 현재 내 위치가 어디가 있는지 알면 그 결핍이 더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럼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그죠. 보면서 정말 로봇이 뭐 저런 가정부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것들이 대체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기술이 점점 빨리 되니까 곧 이렇게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도 이렇게 일자리가 없지만 엊그제 신문이거든요. 자영업도 이 서울의 뭐 가로수길 뭐 저희는 이제 TV에서만 보는 거지만 지방에서는 부산도 경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저는 이제 부산대 근처에 살고 있는데
일정 상권이 한 100m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골목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어려운데 서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이커머스에 밀려난 핫플 해서 이 가로수길 뭐 홍대 뭐 한남 이태원 이렇게 공실이 많다는 거죠. 예, 오프라인 매장이 예전에는 판매를 하는 장소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경험을 공유하는 장소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이만큼 이제 자영업도 하기 힘들고, 그죠?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인한 어떤 이런 것들이 위기일까, 기회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든 게 온라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 중간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제 소규모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자영업은 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없어지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쿠팡이라든지 뭐 마켓컬리라든지 또 뭐 중국에서 그죠? 알리나 테무 같은 이런 너무 휴대폰 안에 업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보니까 가자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잉여가 큰 제품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저도 알리 이런 제품은 잘 안 쓰다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뭐 급하게 필요하지 않는 제품 있잖아요. 뭐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전등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한 개 샀는데 정말 가격은 싸거든요. 싸고 제품도 좋아요. 그래서 제 만족도는 한 2, 3만 원 줘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2, 3천 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품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려 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이제 가격은 저렴하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원하잖아요. 그럼 줄일 거는 뭐예요? 모든 걸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인건비를 줄일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화되는 거죠. 아까 차도 이렇게 현대 자동차도 그런 것처럼 모든 게 자동화되고 나면 사람의 일자리가 없으면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을 받고 살 거라는 거죠. 뭐 앨런 머스크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봇이 다 대체를 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럼 뭐 먹고 살까? 그죠? 국가나 기업은 점점 부유해지다 보니까 그 남는 자본을 이렇게 기본소득으로 준다는 거죠. 지금 청년 실업 같이. 그러면 그 기본소득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저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미래 사회에서 누구나 다 프레카리아트라고 하잖아요. 뭔가 일용직에 고용이 돼서 일을 하다가 이제 뭐 가끔씩 외식을 하고 싶거나 뭐 그러면 그냥 오토바이 한번 타고 와서 짜장면을 사 먹어야 되고 맞죠? 치맥을 하고 싶으면 뭔가 배달을 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정규직이 없어지고 비정규직으로 가는 기 이코노미가 많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블루 칼라만 있었지만 요즘은 다 있잖아요. 하이트 칼라도 그죠? 이런 것들이 위기라 하면 또 다르게 보면 개인이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1인 창업 기업가의 시대도 오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자본과 기술력과 뭔가 경험이 충분히 바탕이 돼야 뭐 이렇게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이 뭐 확연하게 뭐 구분될 수 있는 게 있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제가 그 지금 하는 쪽이 건설 쪽인데 처음에 창업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도 법인이거든요. 이런 회사를 낼 때 뭐 자본금이 얼마고 뭐 이랬지만 요즘은 너무 좀 쉽더라고요. 작업하기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저성장이고 고용 감소, 뭐 수명 연장 이렇게 뭐 다 우리 지금 3반불 시대잖아요. 1인 3반불 시대인데 다들 뭐 서울은 더 이렇게 경제 수준이 높잖아요. 그죠? 다들 이렇게 뭐 예전에 비해서 잘 살잖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상대적인 빈곤감이라 생각해요. 누가 여행을 가면 나도 여행을 가야 되고 우리 어떤 아이가 유학을 가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음. 저는 한 10년 전에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아메 사업의 장점은 이제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본이 없이 할 수 있고 무경험으로 할 수 있고, 경험은 함께 여기 이 장소에 모시고 오신 스폰서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윈윈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할 수 있는 일이고, 헬스와 뷰티의 가장 앞선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일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경험들이 계속 쌓여서 아무한테도 뺏기지 않는 노하우를 가지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평생 할 수 있고, 그리고 상속이 되고, 관계 비즈니스이고, 그죠? 지금 이 장소에도 이세 사업가가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녀의 상속도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죠? 예.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일인가, 그죠? 그냥 뭐 직접 판매, 공제조합, 직접 판매, 뭐 네트워크 마케팅, 결국 어떤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프로슈머인 거예요. 이제 프로슈머가 이 프로듀스와 컨슈머의 합성어잖아요. 생산자는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그죠? 소비자는 물건을 쓰고, 그죠? 쓰고 돈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썼는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거래처에 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복사를 받으러 갔거든요. 가서 이제 USB를 이렇게 주순주 찾다 보니까 있어서 줬는데, 그분이 한참 이렇게 자료 그냥 얼마 안 되는 한글 파일을 하나인데 한참 걸리시길래, 그 보니까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있는 파일을 준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보더라고. 이렇게 제품 이렇게 강의 자료였는데, 그러더만 이렇게 WX 사야 되는데 이래 하시더라고. 그래. 대뜸 하는 말이 몇 프로에 줄 수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 몇 프로, 그게 그렇더만 이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창에 쿠팡을 딱 내더라고요. 이 가격, 이 가격 이렇다. 이 가격, 이 가격. 어느 가격에 줄 수 있냐 이러길래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안 하는데라고 왔어요. 그래, 그 다음날 저녁에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분이 몰라서 저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찾아갔어요. 샘플을 여러 개 들고, 제품 가격만큼 샘플을 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 안 들어보셨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초량에도 가보고 뭐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뭐 이제 사실은 쿠팡에는 설명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간단하게 제품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제품 설명도 궁금한데 이제 이 관계를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프로슈머처럼 내 소비 경험을 공유해서 수익을 버는 거잖아요. 내가 잘 쓰고 제품 경험들 있잖아요. 어떤 사업의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그게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이버 블로그나 뭐 유튜브처럼. 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할인된 가격 뭐 이런 거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할인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내 소비 경험을 이렇게 알리는 일이잖아요. 그게 수익이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프로슈머가 제3의 물결 그 책에 나오잖아요. 그 책을 저는 공대를 다녔는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경영 쪽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교양 과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생비자라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책에 생비자. 그래서 이제 경영 쪽에 몇 권을 이렇게 책을 몇 강좌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권력 이동 뭐 이런 것들 강의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런 갑다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 아미 사업을 하고 다시 보면서 정말 이 프로슈머가 시대가 주는 기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통의 채널이 바뀌면서 개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프로슈머가. 또 뒤에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필품을 내가 경험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하루 쓰는 거 엄청 많지 않나요? 이렇게. 저도 아침에 화장대에서 한 5가지, 6가지는 바르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스킨 한 개만 발랐잖아요. 근데 요즘에 스킨, 뭐 에센스, 맞죠? 뭐 크림도 바르고, 맞죠?
그럼 선크림도 바르고 또 파운데이션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제품을 쓰시잖아요. 그죠? 어디서 쓰시냐는 거죠. 채널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이 속에 가정 속에 금맥이라 하잖아요. 생필품이. 유통의 채널을 보면 이렇잖아요. 뭐 다 아시잖아요.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이렇게 채널을 거쳐서 소비자까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해지면서 할인이 되고, 그죠? 그리고 무점포로 가면서 이제 택배나 어떤 캐시백을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가장 유리한 거는 결국은 직접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똑같이 700원에 주는데 중간에 350원이라는 이 비용을 모아서 노력한 만큼 돌려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런 장점도 있잖아요. 저렴한 가격이고 친환경 제품이고 현금 캐시백을 해주고 그죠?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 없으시죠? 있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환불제도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로서도 엄청 유리한 거 아니에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되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업의 기회가 있고 해행도 있고. 결국은, 근데 소비자가 사업을 하더라도 뭐 어떤 코드가 있는 건 아니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말을 하면 사업자가 되는 거죠. 저희 집도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한 2년 정도는 소비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저는 이제 늦게 이렇게 일을 하고 집에 가니까 뭐 이렇게 챙겨주는 것만 먹잖아요. 비타민을 먹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러고 저희 엔드보다 한 석 달 있다가 미팅장을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저희 집이 있는 게 다 아메이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살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이제 뭐 청정기 같은 거는 더 쓰게 되고 했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제품이 하나씩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구매하면서 정말 이게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구나. 이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 떨어지고 내가 치약을 쓸 때마다 샴푸를 쓸 때마다, 그죠? 뭔가 계속 판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소비가. 그래서 저는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우스갯소리를 좀 하는데, 이제 이제 석 달 정도 미팅장을 계속 이 장소에서 정말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맵을 한번 처음 열어보게 된 거예요. 딱 열어보는 순간 엄청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뭐 SP 이런 거는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딱 보니 9% 하더라고, 9%.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석 달 뒤에 9% 내가 하면 이제 바꾸자 했어요, 앞뒤를. 그걸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6개월 만에 했어요, 6개월 만에. 석 달 못해, 6개월 만에. 그래서 다이아몬드 갈 때 제가 세레그 했어요. 음. 지금도 가장 큰 레그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최영선 리더가 많이 하시죠,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그 레그를 후원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익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 이제 이 표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일반적인 제품은 광고 유통비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연예인들 광고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줄인 거예요. 광고 유통을 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광고 유통에 해당되는 비용을 모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1차, 2차, 3차를. 1차는 어떤 노력의 만큼. 이제 대부분이 아메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뭐 보험도 그만둘 수 있고 직장도 그만둘 수도 있고 뭔가 시작을 하면 그만둘 수 있는데 유달리 아메이를 그만뒀다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1차 보너스의 문턱을 못 넘고 2차 보너스까지 못 가서 그만두는 거라고. 결국은 어느 정도 노력의 크기를 그죠 하다가 그만두는 거잖아요. 더 이상. 왜냐하면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는 뭐냐면 1차 보너스가 1000만 점의 숙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걸 하고 나면 그걸 돕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그 1000만 점의 숙제를 같이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새롭게 뭔가 후원이 되고 뭐 새로운 분들과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결국 다시 내가 1000만 점에 도주를 하는 숙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이드 볼륨은 1000만 점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감을 잃지 않고
계속 복제를 해 나가는 게 2차, 3차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10,000점의 숙제를 도와서 그 노하우가 자꾸 쌓이면 이렇게 뭐 뒤에 계신 다이아몬드 리더님처럼 이렇게 빠르게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노하우만큼 이제 보너스를 주는 거죠.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를 받는 분들은 절대 그만두지 않겠죠. 그죠? 인쇄 소득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소득이 되고요. 그래서 품질을 높여놓고 중간에 기여한 만큼 돈을 나눠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저기 갔던 것들을 이제 아메 막 브랜드 체인지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제품마다 이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를 모아서 이제 여기 뭐 3%, 6%, 9 이렇게 9%, 12% 이렇게 이 구간이 있거든요. 그 이제 이렇게 나눠 곱해서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3, 40만 원 정도 쓰잖아요. 생필품을. 그러면 절반이 포인트예요.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후원을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을 좀 하거든요. 남자분들이 처음에 3% 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 같으면 그냥 하루만 해도 하겠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먹고 뭐 정수기 쓰고 뭐 하시지만 혼자서 있잖아요. 매달 하는 거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홈미팅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정말 이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브랜 체인지 하면 그 3%할 때 저는 그 쾌감이 되게 있더라고요. 남성분들을 3% 시킬 때. 그죠? 근데 그것도 이게 1년, 2년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그들도 또 3% 소비자를 찾더라고요. 그러면 또 한 칸씩 짜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브랜드 체인지하고 이걸 빨리 할수록, 그죠? 빨리 경험할수록 사업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정도 소득이 되고요. 그래서 나의 소비는 누군가의 매출인 거예요. 내 소비는. 우리가 아침에도 저도 오면서 스타벅스에 커피도 먹고 뭐 이렇게 햄버거도 먹고 뭐 막 체인점을 많이 거치다가 오잖아요. 나의 소비가 누군가의 소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취급하는 나의 마켓에서 이 제품을 쓴다 하면 그죠? 너무 이렇게 저도 이 아메이 제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걸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고집스럽게. 이게 좀 이렇게 이 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뭐 캠핑도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갈 때마다 물을 한 6리터 뭐 10리터 가져가고 인덕션 웍까지 다 가져가고 막 어떨 때는 청정기도 가져가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오시는 분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뭐 이렇게 호일에 뭐 고구마도 구워 먹잖아요. 절대 이거 못 보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메이 제품이 이렇게 많잖아요. 한 3,000가지 정도 있잖아요. 제가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어떤 누군가한테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제품을 이제 써보는 거죠. 정보를 듣고 써보는 거예요.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소비를 하면 좋으면 계속 쓰겠죠. 그죠? 그럼 애용자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제품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과일 세정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즘처럼 과일 많이 먹잖아요. 근데 껍질째 먹다 보면 정말 씻기 힘들잖아요. 어디서 썼는지 할 수 있잖아요. 저 브로콜리, 토마토 이거 맨날 사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과일 세정제를 팔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다음 한 번 더 만나기 위한 거잖아요. 오늘 과일 세제를 주문받아야 한 번 더 만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만날 수 있는 계기잖아요. 맞죠? 과일 세정제는 그냥 매개체이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누군가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죠. 계속 정보를 주다 보면. 그죠? 그러면 그도 이 마트에서 물건을 소비하겠죠. 직접. 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시겠죠. 직거래니까. 하고 나면 나는 프로슈머인 거죠. 내가 소비를 하는데 생산이 일어나잖아요. 매출이 뜨니까. 그죠?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정보를 주겠죠. 그도 이 마트에서 물건을 소비하고 경험해 보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슈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형태의 아메이 사업이 되냐면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판매를 많이 해서 마진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현상은 똑같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 경험들이 계속 공유하면서 그냥 소비자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계속 소비를 할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죠? 그러다 보면, 아,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도 생기잖아요. 그럼 사업자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소비를 한다. 그죠? 먼저. 그래서 애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슈머가 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프로슈머가 되게 도와주는 거죠. 계속. 이 행위를 많이 하면 많이 해서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딱 하고 어떤 1000만 점의 숙제에 대해서 도전을 한 6개월 차부터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계속 하면서 잘 되지 않더라고요. 뭐 어떤 우리가 뭐 판매의 경험이나 어떤 전달 경험이 없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 했지 이 비누 치약 들고 해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더블엑스를 이야기하면 돈을 못 받은 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좋아서 이렇게 주긴 주는데 얼마라고 돈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매번 주고 오고 오다가 이게 안 되겠더라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남성분들 그런 공감하실걸요, 그죠? 그냥 주기를 줄 수는 있는데 이 돈 받기 너무 어렵죠. 차라리 카드로 딱 결제해가지고 딱 하면 좋은데 그 잔돈까지 세워가지고 주는 것도 너무 웃기고 터치페이도 잘 못하거든요. 남성분들은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 그냥 내가 오늘 쏘고 네가 내일 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격을 돈을 주고 받고 치약이 얼마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공감하시죠? 그죠? 맞죠? 그러면 그가 이해해서 직접 사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맵을 깔고 본인이 사게 하는 거. 맞죠? 처음에 갖다 줄 수 있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프로슈머. 이해되시죠? 네, 아메이 소개 영상 볼게요.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네. 여기 중간에 영상 중간에 그 물류센터 있잖아요. 부산에 있잖아요. 거기도 강서거든요. 여기도 강서잖아요. 거기도 강서라고 해요. 김해 쪽이, 예, 강서구. 그래서 거기 저는 한 2번 가봤거든요. 이 부산에는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서 이제 드림월드도 한 번 갔거든요. 저희 실제 가보면 반품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반품하면. 그 하영을 합니다. 하영을. 태운다고. 반품을 하니까 그 제품을 이렇게 검은색 랩을 이렇게 싸더라고요.
이제 보면 물류 창고 같은 데 보면 물건이 오면 비닐이 있잖아요. 비닐로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수출할 때. 그것처럼 제품 안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안 보이게 다 이렇게 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장소로 옮겨서 다 태운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면 이게 아시아 물류센터잖아요. 한국에 와서 이게 뭐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하잖아요. 그 나라별로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물건이 오는 게 아미 제품은 거의 뭐 이렇게 틀리게 안 오잖아요. 뭐 치약 몇 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번씩 소비자들이 뭐가 안 왔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주문이 잘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체험할 때 보니까 지나갈 때 이렇게 젓가락 같은 가벼운 걸 이렇게 탁 올려도 무게로 이렇게 딱 알더라고요. 이게 뭐 화장품은 뭐 오차범위 뭐 몇 그램 내에 이렇게 뭐 치약은 몇 그램 내에 해가지고 무게별로 이렇게 딱딱딱 물건이 가다가 무게가 틀리죠. 그러면 딱 한쪽으로 옮겨가갖고 사람이 검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가보면서 좀 자부심도 생기고 뭔가 터지고 오는 경우도 있죠. 그죠? 세제가. 막 이렇게 던져서 터지게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거의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포장을 잘해요. 포장을 잘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에메랄드가 되면 그 장소에 가신다 하더라고요. 뉴 에메랄드 세미나 때.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죠? 근데 우리 아이템 중에 가장 핫한 게 뭐예요? 뉴트리라이트잖아요. 그 얼마 전에 신문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건기식이 레드오션이라고. 뭐 보석 뷰티사 뭐 불나방처럼 건기식이 몰려. 이게 뭔 말이냐면 건강보조식품 이게 취급 안 하는 회사가 없잖아요, 요즘에. 맞죠? 돈 된다 하니까 니네 할 것 없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 코로나 때 사람들이 이 면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뭔가 이런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먹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좀 경기가 어렵고 그죠? 부산은 너무 어렵거든요. 서울은 그나마 괜찮으시겠지만 어렵다 보니까 이 소비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것만 먹고 뭐 이렇게 비타민 C나 뭐 오메가3 같은 뭐 가급적 좀 유명하고 또 아버지만 가장만 먹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10억 미만의 이렇게 매출을 가진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가다 경쟁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주위에. 근데 우리만의 차별성이 있잖아요. 그죠? 아미만의 차별성.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뭐 얼마 전에 뭐 강의를 보니까 뭐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이런 암도 정복이 되면 150세까지 산다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병원에 계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내일 퇴원하시는데 허리 수술을 하셨거든요. 네, 평생 이렇게 아프셨다가 수술하러 갔는데 저 깜짝 놀란 게 90세, 94세인가? 그분이면 수술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그분이 디스크 수술하고 옆에 계시더라고요. 백발이시고. 근데 94세면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좀 아파도 참다가 가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오래 사시니까. 근데 쨍쨍하시더라고요. 뭐 허리만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너무 많은데 실제로는 그죠. 환경은 이제 뭐 어렵지만 정말 필요한 제품이면 먹지 않을까? 뭔가 그죠? 사람들이 점점 돈을 쓰는 기준이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의 건강을 해킹하다 많이 들으셨죠, 그죠? 여기에 짧게 일본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요즘 뭐 홈쇼핑이나 채널 돌리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말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관련 없는 질환이 없는 거예요. 특히 장하고 뇌하고는 연결이 제일 많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폐라든지 요즘에 ADHD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장내 미생물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혈관, 뭐 폐, 간, 그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관련 없는 질병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남의 변을 먹는 것밖에 없다고 아까 그 있잖아요. 넷플릭스의 프로에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의 변을 먹어서 그 환경을 만드는 거죠. 똑같은 캡슐로 만들어서.
그죠? 근데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암에 있는 거죠. 나에게 맞는 유산균을 하는 거. 저는 이게 제가 나름 비타민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결과가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보통의 수준. 그래서 6개월마다 저는 계속 웬만하면 해보거든요. 하면서 정말 다른 이제 뭐 어떤 섭취하는 제품의 효과가 정말 좋아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HM 파마라는 회사의 주식이 조금 요즘 변동은 있지만 조금 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특허를 아메에서 20년 독점을 했고,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기술이잖아요. 그죠? 22만 원이면 되게 저렴하게, 그죠? 남다른 차별성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10월이 되면 또 새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당신은 건강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언제까지 건강할까요? 얼마나, 언제까지 건강하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전생에 동안 지속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마이 웰리스랩이 함께합니다. 마이 웰리스랩은 천억 규모의 국책 연구 사업인 유전자 동의보건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축적한 17억 빅데이터와 세계적인 응용과학 연구소인 TNO의 연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건강검진 정보와 생활습관 정보를 통해 분석한 만성질환 관련 지수와 노화 관련 지수를 기준으로 나의 건강 위치와 노화 속도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여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 수준을 정확히 알려주고 생활 습관 성형을 도와주는 마이 웰리스랩.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삶, 당신이 만들어가세요. 개인 맞춤 웰리스 관리 플랫폼. 그죠. 누구나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2, 3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죠? 근데 저도 이 마이웰리스 앱이 그 지오셉 대표가 설명할 때 뭐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3년 뒤를 미리 가보는 결과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질환이 걸릴 거 미리 알면 대체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보험도 요즘 들어 또 많이 가입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하도 이 희귀병도 많고 질환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투자하잖아요. 저도 이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하는 것도 내 몸에 대한 보험이라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아메이는 싫어하지만 마이웰리스 앱을 설명을 하면 관심이 있더라고요. 저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해요. 이렇게 예전에는 아메이 한다고 이렇게 치약만 주문하고 등을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 한 올라갈 때 건강 이렇게 검진하는 거 간단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은 궁금한 게 그냥 뭐 당뇨, 뭐 혈압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내가 약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그 정도가 되면 뭐 이렇게 처방받고 하지만 어느 중간에 있는 상태 있잖아요. 정상인도 아닌데 환자도 아닌 경우에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해줄 수 있다 하면 대부분이 만성 질환이 결국은 산화와 대사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 뿌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뭐 혈액 검사 이런 걸 통해서 내한테 맞춤 정보를 딱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알려주면 맞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한 사람에게 이 비타민을 설명하고 뭐 이렇게 체제를 바꾸게 하는 게 데몬도 해야 되고 환경 호르몬 설명도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이걸 하기 시작하면 그냥 앱에서 그냥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뭔가 건강의 지식보다는 관계의 지식이
단계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빠르게 또 확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별성이 아메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10월 달에 오기 전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수익 구조 볼게요. 이 많이 보셨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니까 해볼게요. 이렇게 매달 한 달 동안 우리 집의 가정에 한 3, 40만 원 쓰시잖아요. 그중 쓰시면 20만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 사업을 알려주신 분하고 나하고 내가 이렇게 써보고 좋아서 AB를 이렇게 알렸다고 가정을 하고 다들 이제 20만 포인트씩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체는 80이고 그러면 6%에 해당되잖아요. 48,000원이라는 보너스가 이 전체 그룹에 이제 생긴 거죠. 이 돈이. 근데 이제 내가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보너스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나 밑에 나를 제외한 하위 그룹의 매출에 대한 보너스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12,000원, 60만 원, 6% 12,000원, 36,000원을 빼면 12,000원이고 36,000원에도 AB의 몫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20만 점 3% 기본을 빼주면 24,000원인 거죠. 전체는 48,000원. 그죠? 저는 처음에 이거를 미팅에 가기 전에 알게 됐어요. 이제 최영선 리더가 저한테 아메 사업을 한 번도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주말마다 저는 이제 음주 가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주말에는 쉬고 싶은 사람이었고 저 최영선 리더는 토요일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금요일 밤부터 쪼아요. 이렇게 쪼은다는 말은 이해하시려면 모르겠지만 엄청 그 금요일 밤부터 힘들어요. 제가 집에 갈 때부터. 그래서 내일 어디를 갈 건지 여행을 어디 갈 건지 금요일 밤부터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냥 하도 귀찮아서 어느 순간 지도를 한 개 사서 아침에 붙여놔라. 그냥 거기 데려다 줄게.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까지만 된다. 그 대신 그 위는 하루 너무 힘들다. 그러고 한 몇 년 살았어요. 그죠. 뭔 이야기 하려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갑자기, 뭔 이야기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수익이, 이게 역전이 일어납니다. 기억나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나요? 수익 역전이 일어나고 나중에 해도 지금 시작해도 그죠? 하시는 분도 보너스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저도 저희 이제 저한테 이 사업을 알려주신 분보다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저는 저 파트너가 저보다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스폰서가 없다 하더라도 60만 점에 6% 36,000원 빼면 똑같다는 거죠. 24,000원. 그죠? 요렇게, 이제 맞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매번 놔두고 갔었어요. 그 미팅장을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토요일마다.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저 혼자. 근데 이제 한 번씩 라면 끓여 먹고 싶으면 가스레인지를 싹 다 치워가지고 할 줄은 모르는 거죠. 인덕션을. 그럴 때만 전화하고 안 하는 거죠. 전화를. 근데 이제 심심하잖아요. 한 주, 2주 되면서. 그래서 책을 이렇게 거실에도 한 권 놔두고 뭐 화장실에도 놔두고 이 접어서 있잖아요. 그 부분을 꼭 보라는 듯이 접어서 여기 저기 한 10권 깔아 놓는 거예요. 그럼 심심하면 여기서 좀 보다가 저기서 보다가 알게 됐어요. 이거를. 그러면 나쁘진 않네.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돼주는 거 정말. 그래서 이것만 알면 그냥 남자분들 오해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내가 수익을 이렇게 제품을 써보고 경험들을 3명한테 나누면 한 15만 원 정도 보너스가 생기죠. 브론즈 키트를 받고. 그죠? 그리고 이 10만 원 버는 사람을 3명을 도우면 이제 100만 원 버는 거죠. 브론즈 빌더. 내년에는 브론즈 빌더 보너스가 좀 줄어든다고는 하거든요. PT 보너스가 생긴대요. 이제 팝 보너스처럼 좀 곧 발표되겠죠. 15일 날. 그렇게 대충 들었는데 그렇지만 뭐 이렇게 추가 보너스는 있을 거라 합니다. 이렇게 100만 원도 되는 거죠. 저는 6개월 차에 15%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품 품질이 이렇게 고품질의 제품도
가격이 비싼 제품이 많잖아요. PB가 높은 게.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도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이 100만 원 버는 3명을 도우면 이제 SP부터 파운드 플래티늄 1000만 점의 숙제를 해결하고 연봉 5천 정도 되는 거죠. 저는 2년 차에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5천 연봉을 버는 3명을 도우면 이제 에메랄드 1억 보너스가 되고요. 6명을 하면 다이아몬드가 되죠. 그죠? 너무 쉽게 보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이 뭔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꿈꾸는 만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100회 사업 설명을 도전한다거나 100회 음원을 듣는다거나 100회 대문을 한다거나 뭔가 내 속도를 내고 싶으시면 뭔가 도전해서 사람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팀과 같이 공부를 하면 뭐 안 되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집중하는 2, 3년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아메 사업은 이 프로슈머 사업이라는 거죠. 생활이 사업이고, 맞죠? 그 남들이 보면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사업을 하고, 맞죠, 그죠? 그리고 일요일 다니면 뭐 일요일도 일하나 하지만 사실은 뭐 커피숍 가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니까 시스템 사업이고 온라인이고 직거래 할 수 있는 거고, 맞죠? 그리고 뷰티와 헬스의 최고의 아이템을 갖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한 번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도 보내주잖아요. 굳이 내가 어디 갈지 고민하지 않아도, 맞죠? 그리고 상류층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돈과 시간과 뭐 친구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무한대 소득되고.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것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제일 앞에 우리의 꿈도 이런 것 속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영향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제품은 그래도. 그죠? 그래서 지금 아메이가 저희 파트너도 보험을 하러 가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학습지를 하러 가겠다는 분도 있고 많더라고요. 근데 말리지는 않거든요. 한번 갔다가 오보라고 하긴 하는데 정말 암에 많은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 속에서 결과가 없으면 뭐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뭔가 필요한데 지금 이 비전 보너스가 생기면서 이 6년이 아메이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바뀐 비전 트립과 비전 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가 충분히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보너스인데 시뮬레이션을 제가 저희 지금 시작하시는 분 있잖아요. 올해 시작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 6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얼마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 5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쉽지는 않겠죠. 뭔가 결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리스크가 없잖아요. 더더욱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뭔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결과를 얻기를 원하니까. 근데 내가 진짜 집중을 해서 이 6년의 시간을 이런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도전을 하신다 하면 내 인생의 숙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 암의 사업을 하면 뭘 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맞죠? 우리가 취급하는 뭐 비누, 치약, 샴푸, 비타민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잘 써보고 경험한 거를 그죠? 이렇게 제일 처음은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죠.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고 만족스러우면 계속 쓰고. 맞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알려보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이 장소에서 주말에 CLC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장소에서 계속 배우시면서 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이란 게 참 쉽지 않은 단어잖아요. 이 장소에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일이 참 좋은 게 이 왼쪽과 오른쪽을 병행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 한 군데에 더 관심을 둬야 돼요. 사람들은 현재 소득에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네트워크를 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건 제한이 있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꿈꾸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안정적인 소득을 계속 놓기를 원하시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현재도 빵을 해결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희망이 있다 하면 즐겁지 않나요? 주말에 일하고 늦게 일하더라도 뭔가 내 일을 마치고 세컨 잡을 통해서 내 미래가 준비된다는 거. 다 성인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도전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만큼 다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수단이니까 충분히 알아보시고 우리 모두가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